저같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마케터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어떤 업무나 프로젝트 그 회사에 있어서 정말 기여 혹은 작용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당연히 대외비 정보는 빼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서술 이력서에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가장 실질적인 아주 그리고 효율적인 이력서 정보 전달인 것 같아요. 마케팅이라는 게 계속 뭐 나쁘게 말하면 막 잔머리를 계속 돌리던가 좋게 말하면 고민을 깊게 해서 계속 새로운 인사이트와 이게 뭔가 방법, 마케팅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그 잡이다 보니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마케팅에서 오히려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소한 경험들이 나중에 마케터가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마케팅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분야가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케팅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획을 해서 실행, execution은 에이전시들을 시키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제일 기획을 쓰죠. 이런 것처럼 내가 인사이트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면 디자이너한테 아트 디렉터한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사람이 마케터인데 근데 그렇게 잘 말하려면 어렸을 때 막 그 다양한 것들을 알면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용이하고 전달을 할 수 있고 그들이 하고 있는 기술을 내가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더 이렇게 뭔가 퍼포먼스를 이렇게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지만 역시 당연히 학생 신분일 때는 뭐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모전 같은 건 당연히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학회 활동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좋죠. 근데 학회 활동이 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딱히 이렇게 어필이 되는 포인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지식과 이런 게 배경이 인제 지식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인턴십은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고 정도가 답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중국 대륙 시장의 관문,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관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더 크고 심했지만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중국의 파이낸스 회사들 내지는 어떤 중국의 회사들이 홍콩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홍콩에 그 조직이나 회사가 있으면 대륙과의 무역, 대륙과의 뭐 어떠한 거래, 트랜잭션 이런 거를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위한 관문도 되고 혹은 무역업이다라고 하면은 홍콩이 이 프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제품에 수출입 관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홍콩 자체가 듀티 프리 지역인 거죠. 홍콩을 거쳐서 중개 무역을 하기에도 엄청나게 독특한 시장이라서 이런 쪽에 자체가 인제 마케터로서는 주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회사의 경영진도 할 수 있고 혹은 다양한 마케팅 분야를 만약에 익히셨다면 본인이 스스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혹은 마케팅을 하다가 본 관심 있는 분야가 생겨서 역으로 공부를 하러 가셔서 석사나 박사를 하셔서 뭐 교수님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 후배님들을 보아도 혹은 컨설턴트로 역으로 그러니까 마케팅 전문 컨설턴트도 가능하거든요. 더 깊게 들어가는 쪼끔은 저는 그걸 좀 더 학술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마케팅 컨설턴트 잡도 가능하고요. 역으로 근데 컨설턴트에서 마케팅 분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업을 해 보고 싶다고. 예. 요 정도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시는 관심이 있으신 지역, 국가, 뭐 시장, 마켓이죠. 그거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언어, 거기서 활용되는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다음에 문화, 인문학적 그다음에 지역학적 마스터링이 중요하다. 예. 책으로만 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관심.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해외에 나와서 잘 살아가고 업무를 행하시려면 어 그러니까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 저희 때랑 다르게 그 해외를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겪어 보셨죠. 그래서 한국과는 확연히 다를 수 있는 다를지도 모르는 그런 다른 문화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계속 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중고를 거쳤는데요. 중국어. 대학교 때도 중국어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인제 '아 엄청 크구나.'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딱히 또 그렇진 않은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처음 나가 본 저 옛날에는 비행기를 자주 못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90 년대 말쯤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북경에 어학연수를 전공자니까 어학연수를 갔었는데요. 그때 인제 어학연수 기간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제가 그 방학이라든가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이 생기면 배낭을 메고 막 중국 대륙의 시골을 돌아다녔습니다. 요즘은 좀 위험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우리네 시골처럼 이렇게 순박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중국 대륙 그 시골을 막 돌아다니면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삼국지에 막 나오는 도시들을 제가 직접 가 보고 밟아 보고 뭐 예를 들면 백두산에 올라보고 장백산이라고 그러죠, 중국 쪽에선. 백두산 천지에 올라보고 이러면서 그 넓은 너무 땅, 넓은 인구, 넓은 뭔가 미래에 펼쳐질 것 같은,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죽을 때까지 다 중국을 그렇게 돌아다녀도 가볼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3-4 학년 때 대학교 4 학년 때 생겼고 좀 그러니까 관심이 좀 긍정적으로 많이 생겼고요. 그러던 게 인제 홍콩이 실은 회사적으로 그냥 2000 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주 아시아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강건하게 가장 그 튼튼한 매우 발전된 그 파이낸스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뭐 활기가 넘치죠. 아직도 뭐 비교적 활기가 넘치는 아시아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래서 홍콩의 시스템이 선진 시스템이고 수준도 뭐 교육, 치안, 안전 이 모든 등등의 그 선진국 수준의 그런 시스템이 사회적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아마 홍콩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외를 나온다고 해서 홍콩을 바라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콩 취업에서 장점이 일단은 한국이랑 일본 같은 기업 문화가 있는 곳은 보통 어 연차 개념이 다소 들어갑니다. 특히 마케팅이라는 조직은 보통 커다란 제조업체의 마케팅 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케팅 전문 컨설팅 펌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펌이 아닌,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아닌 이상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삼성전자, 뭐 LG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거의 마케팅 팀이라고 한다면 연차 개념의 인제 모든 한국의, 일본의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은 이렇게 연차가 쌓아가고 자기가 누락이 되지 않으면서 승진이 올라가는 케이스, 그런 경우인데 홍콩은 그런 게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좋게가 아니라 약간은 미국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깐 연차 개념이랑 상관없이 만약에 바로 주니어로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실무자직급으로 들어왔는데도 몇 번 프로젝트나 퍼포먼스가 좋으면 바로 올라가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승진해도 됩니다. 심지어는 계단을 넘어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진의 기회, 연차 개념과 상관없이 승진의 기회가 정말 크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어 승진의 폭이 크다. 그다음에 어 신기한 게 홍콩은 그러니까 물가라든가 그 홍콩의 GDP 수준 대비 초임, 그러니까 대졸 초임인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입니다만 평가입니다만. 근데 역으로 어느 정도 매니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매니저, 뭔가를 관리하는 레벨로 회사에서 위치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보다는 무조건 크게 높은 그런 소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퍼포먼스를 펼치는 매니저 이상의 그러니까 그 레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요즘 말로 뭐 돈을 많이 버는 환경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또 더불어서 소득세가 낮습니다. 세금 얘기인데 소득세가 15% 에서 17% 입니다. 그래서 그 엑셀레이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누진세죠. 누진세. 한국의 누진세가 한국이라든가 주요 이렇게 큰 경제 규모가 큰 선진 경제 시장은 누진세 개념이 전부 다 있는데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근데 인제 홍콩의 경우는 그게 올라가 봤자 15에서 17%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홍콩이 이런 실질적인 소득의 확보를 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예를 들면 홍콩은 뭐 어찌 되었건 점점 국민들의 영어 실력이 낮아진다고 이렇게 일반 그러니까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는 북경어 표준어죠. 북경말, 그다음에 광동어 이 3 개의 언어가 공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 3개 언어 중에 하나만 제대로만 해도 일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인제 만약에 저는 영어, 중국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처럼 멀티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향후에 다시 뭐 중화권으로 진출한다든가 아니 뭐 영국, 호주, 미국 등의 영어권으로도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이직의 혹은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데로 다시 이직을 할 수 있는 재이직의 환경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교적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홍콩 회사는 보통 공채라는 개념도 잘 없고요, 첫 번째. 그래서 주니어 분들을 대량으로 뽑는 경우도 잘 없고 그다음에 외국인일 경우 특히 외국인일 경우는 보통 거의 대부분이 경력직을 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직이라 하면 그분이 경력을 보여줄 만큼의 뭔가 커리어를 갖고 있으신 분이 뽑히겠죠. 그렇다면 보통 인제 최소한 한국에서 한국 그러니까 회사 직급으로 말씀드리면 한 대리나 과장쯤 정도의 경력이 쌓이셔야 이직하기 용이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이 많고요. 그래서 정말 엔트리 레벨이 자리는 많지는 않은데 근데 가만히 또 보면 최근에 인제 이런 한국의 그런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뭐 패션, 뭐 음식 관련돼서 만약에 홍콩으로 그 한국의 회사가 진출한다든가 홍콩의 어떤 파트너 홍콩의 회사와 그 한국에 있던 모 회사가 이렇게 뭔가 조인트로 홍콩에서 예를 들면 뭐 잡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젊은 분들도 유입이 되시는 것 같긴 해요. 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갖는 뭐 그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강점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하지만 어 만약에 전 몰랐는데 저처럼 한국 사람인데 영어, 중국어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언어가 있으면 상당히 일단 기회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 멀티 언어 그러니까 멀티 언어를 구사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홍콩 사람 대비 엄청나게 홍콩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영어, 중국어를 다 잘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인제 똑같이 멀티 언어를 구사하는 한국 사람이 있으면 홍콩 분들이라든가 싱가포르에서는 되게 독특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아주 좀 괜찮은 일종의 그게 경쟁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필 포인트가 되고 어 뭐 플러스 효과는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코로나 이후 직무의 변화는 솔직히 많이 없고요. 직무가 변한다기보다는 직무를 행하는 행태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언택트라고 하죠. 요즘 언택트 시대라고 되면서 지금 저희가 이러고 있듯이 화상을 통해서 저도 제가 요즘 어디에 있건 뭐 매일매일 화상 회의가 1-2건 뭐 많은 경우 막 하루에 3-4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 회의, 그다음에 재택근무, 화상 회의, 화상 면접 저도 실은 면접을 화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인제 뭔가 업무를 하는 행태가 많이 변했죠. 화상으로 충분히 디렉션을 주거나 요청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행태가 좀 특이한데 근데 역으로 또 어려움이 제가 인제 타이틀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총괄인데 한국의 비즈니스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예를 들면 뭐 잠재적 바이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제조업체가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소스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데를 만난다든가 뭐 예를 들면 이마트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마트에 뭐 어떤 포지션에 계신 어떤 분을 만나고 이런 활동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인제 코로나 이후로 쉽지 않죠. 어디든 쉽지 않죠. 한국이든 홍콩이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제 홍콩에서도 저희가 재택 중에 최근 저희 홍콩은 상황이 좋아져서 재택이 풀리고 출근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한국은 많은 회사들이 재택을 하고 있죠. 재택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던 게 출퇴근 시간이 특히 한국은 더 긴데 출퇴근을 안 하게 되면 더 쉴 수 있다는 소리죠, 집에서. 그래서 잠을 더 많이 자든가 좀 더 늦게 일어나든가 이런 뭔가 체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면서 피곤함이 주니까 그 업무 시간 동안 이렇게 컴퓨터 앉아 있지만 그 집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많이 높아지는 또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